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지난 8월 16일 바로 엊그제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에서 가졌던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요. 홍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그런 내용이죠.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저렇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게 뭐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죄가 없는 사람이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해서 벌을 받는 사회라면은 그 사회에 법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씨의 말은 또 그것뿐이 아니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 보수 진영의 괴멸이 박근혜 대통령과 소위 친박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 친박 분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홍준표 씨는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박 대통령 잘못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당,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정도의 자리에 있다면은 저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이나 짓거려서 되겠습니까? 원래 이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비호감도 1위의 후보였었죠. 탄핵의 원죄를 지은 그런 배신 세력들을 다 갑자기 다 제 입당을 받아들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재판으로 무죄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말을 믿은 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몰표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선거 유세 때 7%까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조원진 후보는 0.1%로 몰락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득표를 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 홍준표 씨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또는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씨의 말들은 저는 우선 옳지도 않지만 사리 분별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말들이 결국은 이분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거나 더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른대로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 홍준표 씨에게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 정당의 대표는 그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식으로 이 홍준표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제 말씀을 전에 들으시면은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기 직전에 당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당시에 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가? 이것도 뭐 기억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11년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홍준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박원순이라는 자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 느닷없이, 뭐 느닷없다는 표현은 조금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서 시장직을 걸고 시민투표를 실시를 했죠. 저는 이것도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서울 시민들이 표를 몰아서 당선을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직을 겁니까? 결국 하여튼 오세훈 시장은 그 시민투표에서 그 나쁜 뭐 투표인지 뭐 그런 그 좌파들의 운동 심하게 일어났고 결국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결과적으로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을 시킨 계기가 되었었죠. 이 보수 진영에서는 참 이런 그 어리석은 짓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과연 뭘 했을까? 자신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직을 거느냐, 이런 그 보수 지지자들의 비난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은 오세훈 씨에게 사퇴를 만류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자신은 이렇게 사퇴를 만류했다고 뭐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비겁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당 대표가 그 당시에 당원 하나를 설득을 못 시킵니까? 더군다나 그런 그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세훈 씨의 그 행보였는데 말이죠. 당시에 이 한나라당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그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2시간 동안 마비시킨 사건이 있었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억나실 겁니다. 디도스 공격 사건입니다.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 사건. 이거는 현대적인 부정선거의 결정편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져 나왔고, 또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바로 나경원인데, 이 최구식 의원은 나경원 후보의 홍보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직도 그 당시에 같이 맡고 있었죠. 이때 이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해서 특검이 구성이 되고 온 그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한나라당 대표라는 이 홍준표 씨는 절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라고 떠들었던 홍준표 씨가 이 말에 비춰보면은 이때 지도부 전체가 사퇴를 하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퇴 안 한 거, 이거야말로 전혀 책임질 줄 모르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씨는 재보궐선거의 참패, 그리고 한나라당의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난리가 나서
하여튼 뭐 특검이 구성되고 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퇴 안 했습니다. 대신 쇄신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루고서 자기는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그 홍준표 대표가 이 쇄신안을 발표하니까 그때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친이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 홍준표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친이계 의원이니까요. 본인은 자꾸 친이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홍준표는 친이계가 맞습니다. 홍준표는 과거에 의원직이 상실된 때가 또 있었죠. 그때도 뭐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미국에 체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뭐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이른바 BBK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명박 씨가 굉장히 곤욕을 겪을 때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거, 뭐 이건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자기는 친이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뭘 해야 친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친박 운운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김진태 의원이 이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말을 몇 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김진태는 친박이다, 그것도 골수 친박이다 이러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하고 이 MB의 그 관계를 보면서 홍준표를 친이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이상한 거죠. 친이계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홍준표 씨는 자기가 부정하든 말든 누가 보더라도 친이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2011년 재보선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홍준표 씨가 지도부가 전부 사퇴를 해도 자기는 사퇴 안 하면서 쇄신안을 발표하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친이계 의원들은 모두 짝퉁 재창당안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렇게 뭐 전부 보도를 했고요. 친이계들은 또 홍준표가 주도하는 공천 후 재창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맞선 거죠. 당시 그 한나라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다 상실했다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내에 말하자면 초선 모임,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이 민본 20일인데요. 여기서도 전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죠. 그때 민본 20일에는 뭐 김성태, 황영철, 김성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원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 다수가 나중에 탄핵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친박계는 홍준표 후보에게 물러나라 마라 뭐 쇄신안이 부적절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최근에 됐는데 이 홍준표 씨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친박에게 이가 갈린다. 그리고 친박 때문에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죠. 정작 홍준표가 그 한나라당 대표로서 끝까지 버티면서 위기를 맞았을 때 그 홍준표 당시 대표를 뒤흔들고 강력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친이계였지 친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홍준표 씨가 왜 친박에게 이가 갈린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정부 그때 홍준표 씨는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친박들하고 부딪히거나 국회에서 뭐 엇갈리거나 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 과거의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홍준표 씨가 한나라당 대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뭐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거죠. 이미 그때 이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한나라당은 재창당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했었고 당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만큼 재보선의 참패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스스로 재창당을 말할 지경까지 쫄딱 망하는 상태로 간 것입니다. 이 한나라당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그 재보궐선거에서만 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해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었죠. 당시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분당 을 지역구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재섭 후보가 손학규 후보에게 아주 보란듯이 졌습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그 국민의 선택은 한나라당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요지의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지도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한나라당이 연전연패를 하면서 그 이어지는 그 참패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마지못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이 홍준표호 한나라당은 그러니까 부패와 부정과 무능으로 침몰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그야말로 이 바닥으로 간 한나라당이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건데 이게 자기가 원해서 또는 뭐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죠. 한나라당이 참혹할 정도로 무너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의원에게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떠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친이계가 왜 그토록 미워하던 박근혜 의원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맡겼을까? 그거는 이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MB 정권 사람들이 정치적 보복을 받게 될 거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죠. 친이계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자기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사건이 터진 거죠. 이른바 고승덕 돈봉투 폭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나돌았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결국 검찰이 이 대형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고 당시 그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해서 이 불거졌던 2008년도 전당대회 말고도 안상수 전 대표가 선출이 됐던 2010년 전당대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던 2011년 그
전당대회에서도 모두 돈 봉투가 있었는지까지 의심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뭐 한나라당은 또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마구 무너져버린 이 한나라당을 붙잡고 2012년 총선을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 뭐 그 당시 저도 대단히 한나라당의 앞날을 걱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총선을 목전에 두고 그 3월에 KBS 노조에서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런 그 의혹의 문건을 또 터뜨렸습니다. 박근혜 당시 그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당을 거의 쓰레기처럼 돼버린 무너진 당을 떠맡듯이 넘겨받아 가지고 총선을 치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가 이끌었었을 때의 그 당이 차떼기 사건으로 해서 붕괴하고 노무현 그 탄핵 후폭풍으로 해가지고 당이 또 풍비박산이 된 그 상태에서 또 당을 떠맡아서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그 의석수를 달성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보수 우익의 붕괴, 그리고 좌파의 전횡을 막고 보수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그게 기반을 또 만들어진 공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좌파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 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홍준표호 한나라당에서 연전연패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 홍준표 대표 체제 한나라당, 그리고 MB 정권의 그 몰락 때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붕괴한 당을 떠맡아서 종북 정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이겼고, 또 이 박원순을 등장시켰던 그 오세훈 선거 유세를 돕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맞아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죠. 그 상처는 아직도 선명하게 이분의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칼에 맞아가면서 보수를 구한 겁니다, 이분이. 홍준표는 보수를 붕괴시킨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친박에게 있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 씨는 디도스 공격 사건 있고 재보선 참패 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졌습니까? 박 대통령은 재보선 참패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스캔들로 신뢰를 잃고 분열된 당을 떠맡아서 번번이 단결시키고 되살려 놓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박 대통령 출당 운운하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한국당은 박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해서 출당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박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게요, 바른정당에 가 있는 배신 세력들이 좌파를 도와서 부역을 해서 가능한 일이었지,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에도 증거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 홍준표호 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 선고에서 재판부가 함부로 유죄를 때려도
된다. 이런 그 암암리의 이런 걸 시사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홍준표 씨는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헌을 어긴 그런 조치를 임명진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 것이죠. 박 대통령 탄핵당한 것,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출당의 사유라고 하면은 탄핵시킨 바른정당의 배신 세력들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문재인 눈치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홍준표 씨가 대선 후보까지 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지금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좌파 언론들과 좌파 정당 그리고 배신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보수 붕괴는커녕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10여 차례의 선거에서 보수를 지키고 다시 단결을 시켰던 공이 큽니다. 만일 지난 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대선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MB 세력이나 한나라당의 과거의 그 지도부들은 감옥에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인이 하는 그 법안들도 박 대통령 혼자서 밀어붙인 게 아니죠. 이거 박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MB 정권이 붕괴하고 한나라당이 실패를 하고 이런 국면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에 박 대통령도 동의를 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그 과거의 일에 잘못이 있다. 이것은 저는 같은 당 의원들 모두의 잘못이지 박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극기를 들었던 저 많은 국민들, 처음부터 이 탄핵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민들이 가슴으로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 말아먹은 한나라당을 구해 놓고도 그 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칼에 맞아가면서 도왔던 그런 이 오세훈 같은 이가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대통령에게 지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염치 없고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지해왔던 이 애국 보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대의 답보 상태인가? 이 박 대통령을 당권의 눈이 먼 이 자들이 다시 한번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적어도 당신만큼은 박 대통령이 보수를 붕괴시켰다느니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과거 한나라당 지도부 그리고 친이계 세력들이 보수를 붕괴시켰던 바로 그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용 칼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